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오늘 DB그룹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끝을 보여주실 분이죠. 윤스피치 연구소의 윤소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만 나오시면 스튜디오가 또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오셨어요? 공무원 면접 기간이었어가지고 제가 아.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못 본 사이에 날씨가 이제는 가을이 되어서 맞아요. 이 백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름백인데 좀 괜찮으신가요? 저도 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좀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불같은 여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뜨거운 여름을 못 보내지 않았나 해서 조금 아쉬운 가을은 좀 괜찮아지기를.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은 또 DB그룹의 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우선 DB그룹 세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600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600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는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 역시 600자입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사실 항목이 좀 긴 걸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세 개여서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DB그룹 자소서의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세 항목밖에 없다라는 점이 저희를 또 반갑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가장 단순한 것이 또 가장 어렵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600자 정도로 각 1,800자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이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DB, 손해보험, 하이텍, 생명, 그리고 자산운용, 저축은행 이런 계열사들 모두가 자소서 항목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특징이 될 수 있겠고 일단 항목이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600자 글자 수 작성해 보시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좀 반가운 점은 채용이 좀 급하게 진행되는 기업들도 저희가 많이 있었잖아요. 방송 후에 마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급하게 작성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채용 기간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작성하실 시간이 좀 많다는 점이 저희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항목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내용을 보면요.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알고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선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3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항목이 1번 항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DB그룹의 인재상을 좀 보고 자소서에 맞게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우선 인재상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슬로건이 가장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미래의 진정한 CEO를 양성하는 DB라고 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미션을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다라고 적혀 있었고 키워드를 좀 보니 창의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전문성, 글로벌 역량, 그리고 신뢰, 화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DB그룹이 굉장히 진취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정한 CEO를 양성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이렇게 열린 마인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포부도 좀 당찬 포부를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선은 하나하나 좀 세부적인 설명을 보면서 저희는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인재상에 맞는 소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미래를 선도해가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최고를 향해 진취적인 자세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우리나라 최고도 아니고 세계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고 그리고 화합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뭔가 성장지향적인 사람을 원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좀 혁신적이고 열린 기업의 느낌이 물씬 나는 기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세계 최고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번 항목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은가, 열정을 보여달라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재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인재를 원하는 DB그룹에 맞게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을 뽑아도 이렇게 충분할 크게 듯합니다. 충분할 것 같은 네. 그런 인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정말 진취적이고 좀 열정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도 이런 인재상과 관련된 소재를 좀 잘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인재상을 보고 이런 인재를 원하는구나라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그래서 어떤 소재를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이 인재상을 한번 소재화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열정과 창의성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열정과 창의성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좀 언급을 인재상에서도 해줬다시피 과거에 행해지던 어떤 규율이나 규정들을 좀 개선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을 열정적으로 좀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과감하게 제안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한 경험이 있다면 조금 신선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네. 자신의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여러분의 어떤 전문성을 사용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론 직무 역량, 직무 중심의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의 직무적 역량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집념과 끈기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반복됐을 것이고 그리고 좌절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직무적인 전문성으로 또 개선해 나가고 하는 어떤 좌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서 앞으로 뚫고 나아간 경험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타인과 협업한 사례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번 부분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혼자 네. 막 나아가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재상에서 보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1번 소재에서 조금 독특함을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열정을 발휘해서 모든 걸 해결했어 라는 쪽의 경험도 좋지만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한두 줄 정도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사례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1번 항목에서 남들과 다른 소재를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타인과 적절히 협조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공동 분배해서 한 가지 목표를 이뤄냈다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으면 굉장히 조금 독특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쌤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사실 과거에 한 열정했었거든요. 참여했어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렇게 열정 얘기가 나오면 좀 오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이 얘기도 쓰고 싶고 저 얘기도 쓰고 싶고 좀 과하게 적을 때도 있고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과연 좋을지 뭐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고 경험을 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 제가 자소서에서 혹은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스펙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지원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더니 일명 제가 얘기할 땐 나 잘난 스타일이다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열정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과 스펙이 화려한 것을 작성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또 마구마구 드러내기에는 정서상 이것이 어떤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성취했고 이걸 성취했고 성취했던 것들만 나열하는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신다면 조금 완곡적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스펙을 쌓았냐 보다는 사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디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내가 얻어낸 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열정을 보여줬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 항목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냐 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성취감이 있었느냐 하는 과정을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스펙만 나열해서 나 잘난 스타일의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자랑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약간 어렵습니까? 여우의 마인드인가요? 네, 맞아요. 내가 아주 잘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한 스펙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겸손합니다. 이런 느낌이 나. 아, 너무 어려워요. 아, 이게 겸손한 게 약간 그 한국 기업의 특징 아, 아닐까요? 맞아요. 해외에서는 네. 나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거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네.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데 또 한국 기업에서는 어떤 과정에서의 교훈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겸손이 미덕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예시로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합격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제가 합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는 높게 그래야 근처라도 간다는 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벌써부터 열정이 넘치는 느낌이 납니다. 네. 우선 빠르게 읽어보자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목표를 크게 잡은 후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 근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어 한 가지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침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본인 손님과 친구가 되면서 일본어를 알게 됐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JLPT 1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독학으로 오로지 인터넷 강의와 이런 어떤 도움이 없이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JLPT 1급에 합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목표 달성만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표를 이끌 수 있었다. 성취감으로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일본인과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본어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DB하이텍에서 고객 만족을 목표로 다양한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쌤, 이거 지금 합격 사례인 거죠? 네. 역시 다르네요. 아니, 되게 뭔가 물 흐르듯이 내용이 네. 연결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열정, 사실 일반인이 JLPT 1급이라고 하면 대학생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독학으로 이 정도로 했다는 건 엄청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직무적인 강점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지원자분들이 신입직이라면 사실 어떤 직무적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좌절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무적 경험이나 인턴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처음부터 경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번에 쓸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앞부분에 있었던 사례들, 언어를 공부했던 사례와 함께 뒷부분에서 고객 만족과 이렇게 연결 지어준 부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례로 선정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좀 마무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어떤 마음을 뺏길 수 있는 한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이제 DB하이텍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목표 지향적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소서가 좀 식상하지 않게 마무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앞에 목표는 높게 그래야 그 근처라도 간다는 이 말도 좀 되게 아까 말한 겸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목표를 높게 해서 다 성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그 근처라도 가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수줍음? 맞아요. 정확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JLPT에 대해서 내가 1급을 땄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목표를 높게 잡았고 그 덕분에 그 과정에서 근처라도 가지 않고 이건 목표를 달성한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필했다라는 것이 완곡적이면서도 굉장히 힘 있는 자소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합격 사례까지 또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이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을 기술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해 주십시오. 최소 100자, 최대 600자. 역시 자소서 대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선 강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강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강점은 여러분의 강점을 선정하실 때는 직무적으로 제가 선정해달라라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강점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강점이 실무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두 줄 정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점을 활용해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강점을 선정하실 때는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아무래도 DB생명이나 자산운용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모든 직군에서 지금 영업 직군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문과생들이 굉장히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영업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강점이 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영업직을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소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지 혹은 대인관계 능력도 고객과의 대인관계 능력일 수도 있고 지인과의 대인관계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해서 정확한 강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릴 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강점하고 사례 붙여서 바로 기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저희는 어쨌든 합격이 목표니까 해당 강점이 실무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해당 강점이 실무에서 필요한 이유, 여러분이 뭐 강점을 선택하셨다면 영업직군이니까 조금 직무에 맞게 거래처 관리 능력을 선택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거래처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거래처를 관리하는 능력은 많은 지점을 관리해야 되는 영업관리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 한 줄 쓰고 넘어가는 것이 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맞아 중요한 능력이지 라고 생각하게끔 각인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600자다 보니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구구절절 말씀하시기보다는 네. 어떤 간단한 상황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요. 네. 역량을 부각할 수 있는 행동 간단히 그리고 결과가 어땠다라는 구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강점을 적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추상적인 강점을 제가 작성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직무적인 강점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직무적 강점이란 무엇인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습관이 강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 콜센터 사례를 이야기해준 사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앞에 3가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신뢰감 있는 목소리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고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스크립트, 고객과의 시간 약속 엄수 3가지 기준을 전화기 옆에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9개에서 다음 달에는 18개까지 와. 카드 발급수를 늘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콜센터에서 3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대단하네요. 하면서 신사업을 전개할 때도 고객이 원하는 걸 가장 먼저 파악하겠다라고 해서 직무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 역량이면서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사실 9개에서 8개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줬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역시나 뭐 강점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과를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같은 원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약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항상 약점을 쓰는 것이 좀 어렵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선정부터 어렵잖아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약점을 선정해야 되냐. 그래서 우선은 약점을 선정해 주시고 구조는 약점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약점에서 포인트, 앞부분에서 강점에서의 포인트는 강점이 직무에서 필요한 이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키포인트였다면 약점에서는 극복 과정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극복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이 어떤 실패나 약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반드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약점도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사례로 알아볼까요? 네. DB손해보험의 합격 자기소개서였고요. 약점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우선 메모의 중요성이라는 소주제로 시작을 하면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약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점부터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부서 직원들을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타 부서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단점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한 대책은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름을 적어서 외우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극복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메모장을 활용한 방법은 생각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마무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 목적으로 기록하며 외웠던 것이 이후에는 주변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관심이 친분을 쌓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저의 약점이었던 이름 암기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쌤 이거 너무 귀여운 약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실 좀 공감돼요. 아 그래요? 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서 물론 쌤 이름은 딱 기억하는데 아, 네. 자주 보는 사람은 괜찮지만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게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이게 무슨 약점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네. 입장에선 정말 약점일 수 있거든요. 진짜 약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저분의 이름과 얼굴을 매칭해가면서 이걸 극복했다라는 것이 인상 깊었고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드라마틱한 약점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부분 역시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약점이나 자신이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좀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친분을 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 마무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약점 기술하는 거 보면은 뭔가 안 좋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걸 되게 잘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쌤. 맞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약점을 기술하실 때는 직무적으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기술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채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만 주의하셔서 잘 넘어가신다면 약점을 극복하는 사례 그리고 그 극복한 것을 어떤 교훈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에 적용했는지 이 포맷만 생각하신다면 이 항목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약점을 좀 안전하게 가져보면 좀 비슷한 게 많이 겹칠 네. 수가 있는데 이런 귀여운 약점을 또 사례로 가지고 오셔서 참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지원 동기와 포부를 묻고 있는데 아마 이번 자소서의 또 핵심 질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지원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리고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와 포부 부분인데요. 지원 동기와 포부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해주시는 시간을 들여서 직무 분석과 그리고 기업 분석을 충실히 하신 후에 이 항목으로 들어오셔야겠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작성하시라고 어떤 항목들, 이 항목 안에서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원 동기로 작성하는 유형들, 많이 작성하는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작성하기 수월하신 쪽으로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기업에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시는 기업의 핵심 사업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전망, 발전 방향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시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혹은 글로벌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원 동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나의 목표점이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인생의 목표 혹은 어떤 직무적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해당 기업과 같은 마음으로 발맞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방향을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작성하시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의 비전만 300자 정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사실 기업의 비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 이런 기업의 비전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더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고 기업에 이미 나와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글자 수를 많이 할애하시는 걸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타 기업보다 DB그룹의 우월한 점을 분석해서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의 이제 같은 직종의 그룹들보다 이 DB그룹이 우수한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우수한 점 때문에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점도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깊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우월한 점을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그 부분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DB그룹과 관련한 경험 혹은 DB그룹과 알게 된 경로를 언급하는 경우 우리 신입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DB그룹에 이런 어떤 경험이 있었다든지 혹은 재학 중에 알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배로부터 알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채용 공고에서 이제 직접 학교로 나와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해주시는 설명회를 해주시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서 그룹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좀 심화하셔서 작성하시면 지원 동기 부분은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쌤, 입사 후 포부는 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입사 후 포부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입사 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포부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많이 보는 입사 후 포부가 사실 열심히 하겠다. 추상적인 이런 목표가 되겠죠. 네. 가장 인정받는 사원이 되겠다.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정말 많이 읽는 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한 단계 더 들어가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직이라면 내가 영업관리직으로서 지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만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직무를 고민해 보신다면 앞에 목적어를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준생이라면 반드시 문의 닳도록 들어가셔야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AC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무 기술서 다운 받으셔서 해당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이 영업직에는 혹은 다른 직무에는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에 맞게 작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자기소개서를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작성법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지원 동기 할 때 전 궁금한 게 어쨌든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쌤만의 기업 분석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계열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홈페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도 검색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DB그룹이다. DB그룹의 어느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 계열사들의 느낌을 같이 분석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쟁사를 꼭 분석해보거든요. 느낌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방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색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경쟁사 분석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당 그룹의 시사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의 분위기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열사는 다양한데 자소서 항목은 똑같은 경우들이 그룹별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계열사마다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차별점을 둬야 되나요? 아니면 좀 뭐 비슷하게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대부분의 이렇게 그룹에서 같은 계열사에서 채용을 할 때 네.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돈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같은 느낌으로 써야 되나? 어떤 DB 그룹에 맞춰서 써야 네.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계열사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홈페이지에 자세히 인재상이 안 나와 있고 목표가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룹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되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계열사에 대한, 그리고 계열사 경쟁사, 그리고 계열사에 대한 시사 이슈들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열사와 직무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짧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글자 수 많지 않고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DB 그룹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분석을 해보시고 작성에 돌입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자 수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만 잘 선정하셔서 직무 역량을 잘 드러내고 합격하실 수 있는 자소서 완성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